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유형이 좀 많죠. 그리고 문제도 오늘 좀 어려울 예정입니다. 그래도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하면은 수월하게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늘 말하지만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질문해 주세요. 자, 1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건물의 20층에 승강기가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 승강기 바닥까지의 높이가 70m라고 합니다. 이때 승강기가 중간에 안속을 쭉 내려올 때요. 초속 2m로 내려오는데 지면으로부터 승강기 바닥까지의 높이가 32m인 순간을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라는 문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현재 20층에 있는 거고요. 엘리베이터의 바닥부터 지면의 바닥까지가 70m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이 있다는 겁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2m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되는가 가진 궁금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x를 시간이라고 두고 y를 높이라고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y라고 하는 것, 높이는 전체 높이 70에서 무엇을 빼주면 되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온 만큼의 길이를 빼주면 나머지가 바로 남아있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1초에 2m 속도로 내려오니까 x초가 지나면은 총 몇 미터로 내려오게 돼요? x배를 한 2x미터만큼 내려오게 되죠. 따라서 70-2x를 해주시면은 이 문제가 의미하는 함수식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32m가 되는 순간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32m는 정확히 y죠. 그래서 y에 32를 대입해 주시면 32는 70-2x니까 2x가 뭐가 돼야 돼요? 38이 돼야 되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1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초 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8번으로 갑시다. 기차가 A역을 출발해서 150km 떨어진 B역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시속 12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때 40분 후에 기차와 B역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1차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겠다? 반드시 1차 함수로 식을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왜냐? 1차 함수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 목표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분이 지났다고 해봐요. 이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만큼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합시다. 그때 150에서 그 거리를 뺀 나머지 거리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지정을 어떻게 할까요? x를 시간이라고 하고 y를 뭐라고 하자? 거리라고 하자. 남은 거리가 되겠죠? B역까지에 남아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거는 전체 150에서 무엇을 빼주면 돼요?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빼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했죠. 시간은 뭔데요? x분 동안 이동한 거니까 x가 되겠죠? 속력은 120이네 하고 120을 대입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대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이 120도 킬로미터잖아요.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시속이죠. 단위가 1시간, 2시간 할 때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죠? 40분 후니까 단위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거를 단위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분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분속 몇 킬로미터인지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단위가 맞을 거면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에 대한 얘기가 궁금한 거니까 속력조차 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속 120km라는 건 뭘 의미해요? 이 1시간에 120km를 이동한다는 거니까 1시간을 뭐로 바꿔주면 분으로 바꾸면 60분이죠. 60분에 12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분에 몇 킬로미터를 가겠어요? 2km를 가죠. 60에 나눠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x분이 지나면은 몇 킬로미터를 가요? 2x 킬로미터를 가죠.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20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뭐를 곱해주면 돼요? 2x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한 번에 구한 거예요. x분이 지나면은 2x 킬로미터 이동한다. 그래서 150 마이너스 2x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인데요.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40분 후에 기차와 비역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40은 시간이니까 x죠. 그래서 내가 x 자리에 40을 대입을 해주면 150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무엇이 나온다? 70km가 된다. 그게 바로 y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거리, 시간, 속력과 같은 물리 현상을 다루는 문제가 나오면은 시간 그리고 단위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하면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B를 출발해서요. BC를 따라서 C까지 매초 3c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P가 꼭지점 B를 출발한 지 4초 후의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예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글쎄요,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높이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가로를 알아야 되겠죠. 그 가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보니까 B부터 P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P라고 하는 점이 꼭지점 B를 출발해서요. 1초에 3cm의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4초가 지났다고 하니까 4초가 지나면은 12cm 이동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B부터 P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12가 되니까 이 삼각형의 가로가 이제 12가 되는 거죠. 높이는 10이 되고 얘는 직각이니까 12 곱하기 10을 2로 나눠주시면 60이 나오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초등학교 때 문제 해결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해도 괜찮은 문제인데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한다.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해결했을 때 60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무엇을 지정한다? 변수를 지정한다. 시간에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시시각각 변하죠. p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x를 시간이라고 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y 사이에 함수 관계가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반으로 나눈 거예요. 높이랑 반으로 나누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숫자는 집어넣어 준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밑변의 길이를 잡아주는 건데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주어져요? x초가 지났을 때 몇 cm가 될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1초에 3cm씩 움직이니까 x초가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3x cm만큼 이동하게 돼요. 따라서 여기 빈칸에는 3x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x초가 지났을 때 가로의 길이. 그러면 약분하면 5가 되니까 3, 5, 15, x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식 y는 15x가 되겠어요. 그러한데 출발한 지 4초 후에 넓이를 구하고자 하니까 4를 x에 대입해 주시면은 15 곱하기 4는 60으로서 넓이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 구한 방식과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방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10번 해봅시다, 여러분. 유사한 문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어요. D가 D를 출발해서 BC를 따라 C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죠? 어디서 출발해요?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3초에 1cm씩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가 32제곱cm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인가? 그게 지금 궁금한 겁니다. 자, 변수 지정. x를 뭐라고 하자? 시간이라고 하자. 단위는 초죠. y를 뭐라고 하자? 삼각형 ADC의 넓이라고 하자.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삼각형 AD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선 밑변을 의미하는 CD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요. DC도 됩니다, 여러분들.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높이 8을 곱하고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죠. 그럼 결국 이 CD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X초가 지났을 때 CD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CD의 길이 어떻게 잡아줄 수 있어요? CD의 길이는 원래는 전체가 12였는데 거기서 무엇을 빼주면 돼요? B부터 D까지의 길이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비리 어떻게 구해요? 3초에 1cm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면 3초가 지났을 때 1cm씩 움직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1초에 몇 cm 움직이는 거예요? 3분의 1cm 움직이죠. 그러면 1초가 x번 모이면 x초가 지났을 때는 3분의 1 xcm가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이 BD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12-3분의 1x가 되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괄호 열고 12-3분의 1x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이걸 약분하면은 4가 되고요. 4를 괄호 안으로 전부 다 넣어주시면 y는 48-3분의 4 x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도 이 정도 식은 여러분이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슬프게도 식은 이렇게 구했는데요. 넓이가 32가 되는 거는 몇 초가 지난 후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x인 거잖아요. 32는 뭐예요? y죠, 넓이니까.
그래서 y 자리에 32를 대입해 주시면 32는 40파이 마이너스 3분의 4x니까 3분의 4x가 뭐가 되면 돼요? 16이 되면 되죠. x는 뭐가 되면 되겠어요? 12가 되면 되죠. 따라서 몇 초가 지나야 되는가? 12초가 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 추적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혹시 함수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수월하게 푸는 방법을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넓이가 32가 되려면 이 가로가 몇 cm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8cm가 되면 되죠. 88, 64 나누기 2니까 32가 되잖아요. 그럼 비리는 몇 cm가 돼요? 12에서 8을 빼니까 4cm가 되죠. 그러면은 3초에 1cm 움직인다면서요. 그럼 4cm 움직이려면 12초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구한 거나 직접 구한 거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이 비교해 보는 거죠. 일치한다는 거 확인하면은 함수에 대한 실력도 늘어나는 거고 이러한 유형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풀이 해결 능력도 늘어나는 거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12번을 한번 봅시다. x를 섭씨 온도라고 하고요. y를 하씨 온도라고 했대요. 그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뭐죠?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함수가 되겠다? 1차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이 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30이 보이시죠?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y축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놈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y 별편이었죠. y좌표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어디에 들어간다? ax 뒤에 붙어 있는 상수 b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기억이 나시죠? 우리 지난 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소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32라는 것까지 구했고 이제 a를 구해줘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 붉은 점을 보니까 어때요? 25,77이죠. 그러니까 순서상 25, 77인데 이 점을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점을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 왜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라는 것도 지난 소담에서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25를 x에 대입을 하고요. 77을 y에 대입을 해주시면 77은 25a 플러스 32니까 이 양하면 뭐가 돼요? 45는 25a가 되죠?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25분의 45가 되니까 약분하면 5분의 9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식은 y는 5분의 9x 플러스 32가 되는데 섭씨 온도가 40도일 때 하씨 온도를 구하고 싶대요. 섭씨 온도 40은 x예요, y예요? 문제를 보니까 x죠. 따라서 40을 대입해 줘야 되는 변수는 y가 아니라 x가 되겠다. 그래서 x에 40을 대입을 하니까 5, 8에 40, 72 플러스 30이니까 104도가 된다는 거죠. 화씨 온도가 104도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림이 나왔죠? 앞에 있는 소단원을 자리에 했다면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감이 좀 올 거예요. 자, 12번을 봅시다. 90도의 물을 냉동실에 넣어서 꽁꽁 얼렸더니 X분 후의 물의 온도를 Y도라고 하자. 이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직선이니까 1차 함수입니다. Y는 AX 플러스 B. 그런데 이
y축을 지나가는 곳의 점을 보니까 90이 보이시죠? 이 녀석의 정체는 뭐다? y축을 패스하니까 y 절편이에요. 그래서 b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돼요? 90을 대입하면 됩니다. 너무 좋죠? 그림만 봐도 A, B 중에 하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A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는 점을 대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구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A가 의미하는 게 직접적으로 기울기니까요. 기울기를 한번 이용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기울기는 뭐였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어요. 그러면 이 검은 점에서요. 맨 아래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까지 이동을 하죠. 쭉 내려가는 거 보이죠? 이때 X는 어떻게 돼요? 이 점 0,90에 있을 때는요. X가 0이었어요. 그쵸? 근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이 점의 좌표는 60,0이죠. X가 뭐가 됐어요? 60이 됐죠. 0에서 60만큼 늘어났으니까 얼만큼 증가한 거예요? 60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죠? X의 증가량은 60이 된다. 그런데 반면에 Y는 어때요, 지금? 처음에 90에 있었어요. 근데 점이 쭉 내려가면서 Y가 점점 줄어들더니 0까지 내려앉았죠. 60,0 보이죠? 그러면 처음에 90이었는데 60만큼 감소했어요. 얼만큼 감소했어요? 90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증가한 거니까 마이너스 90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따라서 약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 A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채워줄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90이 바로 이 오른쪽 그래프가 의미하는 함수식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가 30도가 되는 것은 몇 분 후이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0을 x에 집어넣어요? y에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x는 시간이죠. 물의 온도가 y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30을 y에 대입한다. 괜찮죠? 온도니까 y잖아요. y에 30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30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90이니까 2분의 3x가 뭐가 되면 돼요? 60이 되면 되죠? 마이너스 60 플러스 90이 30이니까. 그래서 2분의 3x가 60이 되니까요. x는 뭐가 되면 돼요? 40이 되면 되죠. 따라서 몇 분이 지나면 되냐? 40분이 지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설명 들었으면은 충분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워낙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느낌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거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자리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 수업 시간에도 도와주고 기회가 되면은 인강어도 자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 번 들으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학은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풀 때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운 내용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이 끝나서 함수 전체 단원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지난번에 배운 거를 복습하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